테슬라 모델 Y 2월 중국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석권. 테슬라 모델 Y가 지난 2월 판매 호조에 힘입어 배터리 전기차 부문과 프리미엄 신에너지 차량 부문 판매 1위를 석권했다고 드라이브 테슬라가 보도했다. 지난 2월 모델 Y는 25,525대가 판매되었고 BYD 돌핀은 22,682대가 판매되면서 2위를 기록했다. 프리미엄 신에너지 부문에는 2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 가격대 차량이 포함되며 모델 Y가 1위였다. BYD 탕 BM은 1783대로 2위, 모델 3은 8397대로 3위였다. 중국 내 테슬라 경쟁사들은 가격 인하 정책을 펼쳤지만 모델 Y는 지난 1월 단행한 큰 폭의 가격 인하로 인해 수요가 그대로 유지됐다. 모델 Y는 지난 1월 중국 내 프리미엄 부문 판매 부문 2위였다. 한편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X와 모델 S의 중국 배송이 재개되었다. 중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테슬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2월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203만 2천 대, 판매 대수는 197만 6천 대로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판매량 상위 10곳 가운데 전월 대비 BYD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테슬라 역시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면 다른 기업의 판매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폭스콘, 인도에서 애플 에어팟 만든다. 탈중국 가속. 세계 최대 전자기기 위탁 생산 서비스 업체이자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 홍하이 정밀이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생산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폭스콘이 에어팟을 생산하는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는 관련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폭스콘이 이를 위해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에 2억 달러 이상을 들여 에어팟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폭스콘의 에어팟 생산 공장이 인도에 들어서는 것은 애플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스마트폰과 PC, 태블릿, 무선 이어폰 등 제품군을 생산을 모두 외주 협력업체에 맡기고 있다. 에어팟은 현재 다양한 중국 협력업체들을 통해 제조되고 있다. 그중 하나인 고어텍은 지난해 11월부터 에어팟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중국 기업인 럭스웨어는 인도에서 에어팟을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국 외의 국가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애플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중국 정부의 엄격한 방역 조치로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은 후 생산지 다변화를 선언하며 탈중국을 가속하고 있다. 폭스콘 측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에어팟 생산을 맡을지를 두고 수개월간 내부 논의를 거쳤으며 애플과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폭스콘 측은 전날 작년 4분기 실적 자리에서도 현재 회사 매출의 70%가량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나오지만 앞으로는 다른 국가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사 갑질 구글 공정위에 증거 공개 소송 냈지만 패소 확정.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증거자료를 보여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의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1월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구글은 공정위가 제재 기준으로 채택한 증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2부는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열람 복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공정위 처분과 관련한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증거 자료에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구글은 공정위 자료 열람실인 데이터룸에 자사 변호사 5명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글 측 외부 변호사 1명만 입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구글 측의 요청을 모두 기각하며 공정위에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위성, 연말부터 본격 생산 아마존 프로젝트 카이퍼 현황 일정 공개.
스페이스X에 스타링크가 있다면 아마존에는 프로젝트 카이퍼가 있다. 둘 다 지구 상공에 쏘아올린 수천 개의 통신 위성을 활용해 지구촌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서비스다. 단순하게 사업 내용만 보면 강력한 경쟁 상대다. 하지만 지금은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스타링크는 이미 상용 서비스 단계지만 서비스를 준비하는 단계인 까닭이다. 아마존이 카이퍼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2023년 초에 프로타입 위성 2기를 발사하고 2024년 말부터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하루에 최대 4개의 위성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미국 워싱턴주 커클랜드에 건설한다. 워싱턴주 레드몬드에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본부가 있으며 1000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아마존은 프로젝트 카이퍼를 위한 3가지 종류의 위성, 안테나 시제품과 프로메테우스라는 베이스밴드 칩셋을 공개했다. 안테나는 개인 및 소규모 기업을 위한 11인치 표준형, 휴대 가능한 7인치 기업 및 정부 등을 위한 고대역폭 설계를 적용한 19x30인치 크기로 이루어져 있다. 각 안테나의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는 400 Mbps, 100 Mbps, 1Gbps다. 프로메테우스는 5G 모뎀이 가진 데이터 처리 능력과 수천 명의 고객을 한 번에 처리하는 셀룰러 기지국의 역할, 지점 간 지점의 연결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웨이브 백홀, 안테나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결합한 맞춤형 칩이다. 아마존이 직접 설계했으며 고객 터미널과 위성, 지상 게이트웨이 안테나 등에 프로메테우스가 들어간다. 더 작고 더 저렴하면서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안테나와 터미널을 개발해 $500 미만의 구축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존의 목표다. 2018년 시작된 프로젝트 카이퍼는 2020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서비스에 필요한 위성, 안테나, 단말기 등의 하드웨어부터 항공 우주, 무선 기술, 컴퓨터,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적어도 위성은 기존의 위성보다 낮은 고도에서 운용되는 위성으로 카이퍼 위성은 지구 상공 590에서 630km의 궤도를 사용한다. 낮은 궤도를 사용하는 만큼 낮은 출력으로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지만 많은 위성을 궤도에 쏘아 올려야 전 지구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대규모 인원 감축과 사업 축소가 해일처럼 전방위적으로 퍼지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존속 여부 자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대형 사업이다. 카이퍼의 경우는 3236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야 한다. 아마존은 2026년 7월까지 적어도 계획된 위성의 절반 이상을 궤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위성을 운용하려면 궤도까지 위성을 운반할 수 있는 로켓도 필요하다. 아마존은 아리안 스페이스, 블루 오리진, ULA 등과 최대 92개의 대형 로켓 발사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GPT-4 똑똑해졌지만 느리고 없는 말 만드는 거짓말도 여전. 오픈AI는 지난 14일 자사 최신 거대 언어 모델의 새 버전인 GPT-4를 내놨다. 챗GPT가 자화자찬한 것처럼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과 대학 입학 자격 시험 등 전문 역량을 요구하는 다수의 시험에서 전작을 압도하는 성적을 거뒀다. 문자만 인식했던 것과 달리 이미지를 인식하고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는 문자 수도 대폭 늘려 사용성을 개선했다. 오픈AI는 잘못된 내용을 진실처럼 전달해 혼란을 주는 일명 할루시네이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말투나 어조도 조절할 수 있다. 기존 버전의 말투가 딱딱하고 장황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GPT-4를 사용하려면 현재 2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월 $20를 내고 유료 구독 상품인 챗GPT 플러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3.5 버전이나 4 버전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새 모델이 적용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을 무료로 쓰는 것이다. 다만 검색 서비스에 녹아있어 3.5 버전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창작, 균형 잡힘, 정확함 등 3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창의성과 정확성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했다. 2가지 방법 모두 새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같지만 같은 질문에도 답변하는 형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3월 17일에 어울리는 시를 쓰되 한 해를 주요 시상으로 삼아줘라고 물으면 빙은 검색 엔진답게 한 해를 시상으로 하는 주요 시를 열거하고 하늘 시상의 시에 어울릴 요소들을 추천해준다. 그 뒤로 자작시가 따라 붙는다.
반면 유료 버전에서는 오로지 시만 작성한다.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특히 한국어를 사용하면 영어를 사용할 때보다 속도가 확연히 느린 점이 국내 이용자들에게는 불만 요소다. 유료 구독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GPT-4의 체감 속도는 GPT-3.5보다 확연히 느리다. GPT-3.5 모델은 유료 구독자들에게 제공되는 터보 모드와 기존 모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4세대보다 빨라. 일상적인 내용에 관해 물을 경우 속도는 3.5 버전이 빠르다. GPT-4는 앞서 말한 285자 분량의 시를 쓰는데 약 1분 30초가량이 걸렸다. 챗GPT를 사용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어온 환각 문제에 대해 오픈AI는 전작 대비 40% 향상됐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발견됐다. 환각을 유도하기 위해 예컨대 존재하지 않는 권검충법이라는 무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자 없는 단어에 한자 표기까지 붙여가며 조선시대의 유명한 무예 서적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그동안 이용자에게 널리 알려진 환각 사례들은 일부 고쳐졌다. 새 버전에 추가된 이미지 인식 기능은 아직 사용해 볼 수 없어 아쉬웠다. 새 버전은 이미지 학습을 통해 사진이나 이미지까지 인식할 수 있게 되면서 언어 모델의 사용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받았다. 이미지를 설명 분석하거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오픈AI가 음성 인식 모델과 이미지 생성 서비스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면 보다 완성도 높은 멀티모달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버전에 추가된 이미지 인식 기능은 아직 사용해 볼 수 없어 아쉬웠다. 새 버전은 이미지 학습을 통해 사진이나 이미지까지 인식할 수 있게 되면서 언어 모델의 사용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받았다. 이미지를 설명 분석하거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오픈AI가 음성 인식 모델과 이미지 생성 서비스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면 보다 완성도 높은 멀티모달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